자, 오늘은 먼저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전에 어느덧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격렬한 설전이 예상됐던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국감은 역시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두고 여야 간 공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모습이 연출됐는지 먼저 제가 영상으로 꾸며봤는데요. 함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거를 무리하게 영장을 또 연장까지 이렇게 합니까? 골속 재판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재판치사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재판치사. 돌아가실 지경이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되는 거를 봐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재판 80번 아니라 그 반의 반만 받아도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이 오늘 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지경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정치데스크에는 처음 출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병규 기자. 네. 김진태 의원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지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재판치사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네. 재판치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이 단어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재판치사. 본인이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할 때 혐의 중에 과실치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실수로 그렇죠. 사람을 죽였을 때 과실치사라는 말이 붙는데 재판을 받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의미의 재판치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다가 이제 돌아가실 지경이다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몇 시간 전에 1시간 전쯤에 한명숙 전 총리를 또 예를 들더라고요. 한명숙 전 총리요. 예,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명숙 전 총리도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강 기자. 예, 제가 좀 꼬이네요. 네. 천천히 말씀드리면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같이 수감이 돼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조금은 좁은 시설에서 수용이 됐었다. 그렇게 따지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제 수용이면 한명숙 전 총리는 황후 수용이냐라면서 이제 한명숙 전 총리를 좀 비난하는 그 타겟을 두고 비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었고요. 예. 이에 반격하기 위해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의적 재판 방해를 하고 있다.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어떤 합니다. 얘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부러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인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 이것은 국제적인 언론 플레이고 네.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싸움이 좀 거칠어지다 보니까 예.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예. 사실 현행 재판이라든지 수사는 국감의 대상이 아니다. 감사의 대상이 아니니까 조금만 좀 자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 아니겠습니까? 노은지 기자. 반면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을 또 향해서 아주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는데 아주 표현이 재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단 박지원 의원의 말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런 얘기를 오늘 국감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센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가 뛴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뛰니까 최순실이 뛰더라 라면서 꼴뚜기와 망둥이의 두 사람을 비교하는 이런 말까지 했는데 네. 박지원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탄핵 정국이었고 뭐 그 과정에서 비판적인 말을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그 기류에 맞춰서 오늘도 이렇게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태, 박지원 의원의 오늘 국감장에서의 발언을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정치데스크의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강병규 기자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뭔가 큰 뉴스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정치데스크 팀이 오늘 취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강병규 기자의 취재 내용은 잠시 후에 듣고요. 노은지 기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큰 뉴스가 전해질 것이다? 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보수 논객이죠. 정규재 TV, 정규재 이제 한국경제 논설 그 고문이 어제 정규재 TV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정규재 TV 공식 블로그에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잠시만요. 정규재 TV에
곧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큰 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올라와 있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수 농객이기도 하고 예전에 박 전 대통령이 그 탄핵 상태에 놓였을 때 아직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업무만 정지된 상태였을 때 네. 사실 청와대 내부에서 인터뷰를 한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뭔가 정말 소식을 접하고 저런 예고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궁금증들이 일었는데 예. 실제로 저 그 밑에 달린 그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니까요. 누리꾼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예. 가지 좀 추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은 옥중투쟁 얘기가 나오니까 단식을 좀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단식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이런 반응도 있었고 혹시 CNN 보도, 이게 인권 침해 보도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냐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방한을 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무 상상력을 발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큰 뉴스지만 예. 기대되는 한편 뭔가 좀 안 좋은 소식일까봐 불안하기도 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댓글로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이 실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 큰 뉴스요. 그러니까 네. 정규제 TV에 지금 올라온 저 글인데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걸 예상을 하던데요. 옥중 단식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단식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이 실장님도 아마 좀 들으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네네. 예. 노 기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규제 TV로 우리가 그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시대의 특종을 했기 때문이죠. 당시 특종이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이 맞아요. 당시 대통령을 혼자 인터뷰를 한다 방송으로 그거 어떠한 방송에서도 상상도 못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많은 이야기를 담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제 고문이 네. 그 누구보다도 더 박근혜 대통령 측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의중이라든지 혹은 또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네. 그런 전제하에서 사실 이 그렇죠.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김진태 의원도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김진태 의원도 그 전에 청와대가 모 신문과 사실은 일전 불사의 어떤 그런 맞아요. 접전을 벌였을 맞아요. 때 네. 그 신문에 대해서 주필과 관련한 그런 내용을 네. 터트린 사람이 누구죠?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청와대의 어떤 의중 내지는 청와대의 어떤 뭐 전망, 비전 이런 것들을 한 발 앞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김진태 의원이. 예, 예.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김진태 의원 뭐라 그랬죠? 재판치사라고 재판치사. 사에 이를 것이다. 예, 예. 이르렀다. 저는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네. 뭔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현재까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 내지는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알아왔던 사람이 두 말을 연결시키면 큰 뉴스, 네. 재판치사 예. 뭔가 의미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지금 나갈 수 있는 방법,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네. 나갈 수 있는 진짜 합법적인 방법은 아픈 상황밖에 없다. 네, 몸이 아픈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알겠습니다. 재판 치사에 이르는 것은 지금 단식이라든지 혹은 여타 다른 어떤 상황들을 예. 비롯해서 닥쳐야 되는 어떤 아픈 상황을 예. 암시하는 게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실장님의 분석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 화면을 전해드리는 과정에 이춘석 의원의 사진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사진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저희가 정정을 하고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실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옥중 단식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실제로 또 SNS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이런 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재판 불출석. 어제 올린 글이죠. 어제 이제 그렇습니다. 불출석했으니까 예. 사실상 옥중 투쟁이 시작된 셈이다. 정치 재개가 시작된 셈이다. 조만간 옥중 단식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뭔가 암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강병규 기자. 네. 이제 단식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시작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관측이 정치권 내에서 아주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탄핵 전국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 이제 떠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고요. 자, 일단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단식 말고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저항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예. 많았습니다. 강병규 기자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정치적 망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망명이라는 것은 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국에 이를테면 뭐 미국이라든지 예. 외국에 비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정치적 망명까지 연결되는지 좀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뭐 며칠 전이죠. 법정에서 나는 일단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미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정치범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다. 그러면서 좀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핍박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그 CNN에서 그 입수했다는 그 인권 침해 보고서 있죠. 네. 그것도 역시 이게 국제적으로 좀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네. 이 한국에서는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남아 있으면 불합리하게 계속 인권 탄압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러면 다른 나라로 좀 떠나게 좀 해달라 보내달라 망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계속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정치적 망명 얘기까지 여의도 정가에서는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망명이라는 것은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 망명이라는 두 글자가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면 그 다음에는 안 돌아올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은 며칠 전에 출국 정지를 하자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놨습니다만 심지어는 피의자 박근혜의 어떤 도주를 위해서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실장님 네. 어떠세요? 지금 이 망명이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자, 싶으시죠? 동아일보 보도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1950년자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네. 1950년 5월 30일, 60년, 죄송합니다. 1960년 5월 30일자 보도, 일면 톱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요일 오후, 네. 안개가 자욱한 김포공항에 두 사나이가 등장했다. 야. 아주 문학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제가 빨리 소개를 드리면 네. 한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 한 분은 허정 당시 권한대행입니다. 예. 이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날 5월 30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망명하는 장면이에요. 하와이로요. 네. 예. 자,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동아일보가 또 그 뒤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이날의 그 이 망명은 사실은 그 전 한 달 전부터 사실 미국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미국 예. 정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요? 당시 동아일보가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예. 이 망명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허정 권한대행이 옆에 있었어야 됐고 네. 하나는 그 전에 망명하려고 하는 나라가 미리 모든 포석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즉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망명을 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그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매일같이 시위를 하고 이 정가가 혼란스럽고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나라에 계속 뒀다가는 예. 정가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이렇게 수습을 하려면 내보내야 된다라는 예. 현 정부의 인식이 필요하고 그렇군요. 두 번째는 떠나려는 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 정부하고 미리 많은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네. 즉 지금이 과연 그런 상황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옆에 없어요. 우리 나라가 지금 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자기가 정국을 운영할 수 있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라는 예, 점.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려는 나라가 네. 미리 거의 협의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냐? 돼야 되고. 예. 그 두 가지가 없다면 사실은 이것은 허황된 얘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허황된 얘기가 아니냐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허황된 얘기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그렇다면 그 허황된 얘기를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흘리는 것인지 그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또 지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노은지 기자 망명이라는 게요 보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망명 가능성을 저희가 짚고 있는데 국정농단 사태 불거진 이후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 그때 왜 망명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랬죠. 예, 국내로 여기 소환되기 전에.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뭔가 망명을 시도한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직무 정지 상태에 놓였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전용기를 봤다. 당시엔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전용기가 이동하는 걸 봤다는 그런 뉴스가 이제 사실은 가짜 뉴스였는데 그런 예. 것들이 퍼지면서 정치적인 망명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네. 일단은 지금 구금 상태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뭐 인권 침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역시 이게 실제로 뭔가 공정한 재판을 담보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문제를 조금 국제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거랑 좀 약간 연관을 지어서 정치적 망명까지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규재 TV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 방송 초반에 했습니다. 정규재 그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큰 뉴스가 전해질 것이다라는 글도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병규 기자가 오늘 정규재 대표와 직접 아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면서요. 근데 또 오전 내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오후에 간신히 방송 전에 통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큰 뉴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함구를 했군요. 예, 상당히 뭔가 숨기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녀 이제 뭐 단식이냐, 뭐 망명이냐, 뭐 제가 꼬치꼬치 물으니까 단식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자기가 취재하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도 식사를 거의 못 한다고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일단은 그게 어떤 큰 뉴스인지 그리고 언제 자신이 그것을 보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비밀에 붙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정당국 관계자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망명을 도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노은지 기자께 질문을 할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그룹 얘기를 해볼 텐데 국제법률팀 MH그룹을 선임한 게 누구냐? 막 굉장히 관측이 많았는데 누가 그 선임했는지가 좀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었죠. 그 정치데스크 취재 결과 이제 그건 아니었다는 걸로 밝혀졌고 어제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등장을 했는데 신동욱 그 공화당 총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잖아요. 그 네. 신동욱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 교포들이 우리 네. 가족들도 참여를 좀 해달라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 MH그룹에서도 밝혔던 게 이게 지인들과 측근 그리고 지지자들의 어떤 요청을 받았다 이런 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아무래도 처음에 이런 것들을 계획한 것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이다 이런 네. 사실이 알려졌는데 일단은 그쪽 서부 지역 한인 교포들 같은 경우는 태극기 집회가 국내에서 열렸을 때에도 미국 그 현지에서 여러 가지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목소리를 많이 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관선상에서 MH그룹에게 의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MH그룹이 국제법무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그룹이 강병규 기자, 네. 이제 유엔에 뭐 문건을 이제 제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을 지금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거를 좀 유엔에 호소하기 위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좀 살펴보고 그렇죠. 뭐 조사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담당 변호사인 로드니 딕슨 어제 우리 설명해드리기로는 퀸스 카운슬이라고 해서 뭐 영국 최고의 변호사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랬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지자들과 지인을 통해 그리고 한간의 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일단 변호사 혹은 담당 법무팀이 그 담당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거나 예. 뭐 어디다가 그런 사실을 기관에 제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스터디 자체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진술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한간에 나와 있는 기사 그리고 지지자들이 털어놓는 성토 이것을 가지고만 이렇게 공식 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 절차상으로 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그런 MH그룹 그리고 이 그렇군요. 담당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국제적으로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로드니 딕슨 변호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잠깐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실장님, 네. 이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건강 문제 말씀하셨는데 에디슨 병을 앓고 있다. 이게 희귀 질환이랍니다. 뭐 네네. 콩팥 위에 있는 장기죠. 부신이라는 곳에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에디슨 병을 앓고 있다.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니 딕슨 변호사의 이 주장을 보면 예. 목적이 뚜렷해요. 그 그런 것 주장에 같아요. 뭘 원한다, 예.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불법적인 구금을 해제해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다음에 가택연금 조치를 해달라.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철치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것이 목표하는 바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네. 아까 우리가 계속 왜 그 아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사실 이 로드니 딕슨 변호사라든지 혹은 MH그룹이 정치적 망명을 만약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가 물론 이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구치소 석방해서 건강 상태로 이 망명을 어떤 뭐 이렇게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단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택연금을 해달라라고 아예 요구를 한단 말이죠. 가택연금이라는 건 사실 그걸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제 변호사의 예. 일반적인 어떤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구치소 단계에서 석방을 해서 네. 차라리 가택연금을 해달라라고 이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목적 자체는 1단계 무조건 구치소에서 석방해달라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아니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니 딕슨 이 변호사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MH그룹에 소속돼 있는 이 딕슨 변호사가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죠. 노은지 기자. 네. 이 딕슨 변호사가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를 내세워서 석방을 끌어내는 국제 범죄 전문가라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 이력을 좀 더 살펴보니까 그동안은 뭐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 둘째 아들 변호했다 이런 거밖에 안 알려졌었는데 보니까 이제 사실 건강 문제 부각시켜서 그 석방을 석방을 끌어내는, 끌어내는 예. 그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코소보에서 그 인민 청소, 뭐 대량 인종 청소와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됐었던 이제 그 코소보 전임 수상을 변호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와 군수품 제공 혐의로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에 기소가 됐었던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을 또 변호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군요. 모두 이제 지금 뭔가 구금 상태에서 벌어지는 건강 악화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가면서 인권 문제로 좀 비호를 시켜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무죄를 조금 강조해야 하는 이런 식의 변호를 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딕슨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에디슨 병을 앓고 있다.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죠? 지금 노은지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요. 자,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수단체죠.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아니고요.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 추선희 사무총장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 익숙하신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서석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반대 시위를 집회를 한 바도 없고 그리고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이다. 좌파라는 수없이 기자회견 명목으로 구호도 외치고 현수막 피켓 들고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버이연합만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보수는 불태워라. 네, 서석구 변호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은지 기자, 어때요? 이 서석구 변호사가 어버이연합 변호를 맡아서 뭐 보수 탄압이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해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저렇게 옆에 딱 붙어서 두 사람이 같이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서석구 변호사가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파 단체로 워낙 유명한 게 어버이연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좌편향 단체들도 수없이 많은 집회를 했는데 왜 검찰이 우리 이 어버이연합 측만 기소를 했는지 이게 의문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결국 촛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보수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또 설명을 했던 게 어버이연합에 어떤 소속돼 있는 이제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80대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애국심과 이런 것들에 뭉쳐서 움직이지 뭐 이제 몸도 힘들고 이제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동원해서 나가겠느냐 이런 예. 주장을 폈고 이게 실제로 조금 뭐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얘기까지 해봤습니다.